요즘 먹방의 시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수많은 먹방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요. 유명 먹방 유튜버인 쯔양, 히밥 같은 분들을 보면서 나도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하루에 라면 5개를 먹고 나니 속은 뒤집어지고 하루 종일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범주라면 불가능한 양을 드시는 위대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진짜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을까요? 칼로리적인 측면만으로 본다면 물은 0칼로리입니다. 그렇다면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은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의 변명거리일 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만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DNA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3끼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이 3끼를 배불리 먹게 된 것은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라고 해봐야 불과 100여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배부르게 먹지 못할 때였죠. 더 최근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인 6.25 때에는 미군 쫓아다니면서 기브미 더 초콜릿 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지나고 한참 더 지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가본다면 그때는 수렵 문명이었습니다. 사냥에 실패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몇 날 며칠을 굶을 수밖에 없었죠. 인류 역사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서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유전자는 적은 식량에서 가능한 많은 영양소를 담고 흡수할 수 있게 진화되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근육은 만들기 힘들고 지방 덩어리의 생성이 쉬운 이유도 그것입니다. 근육 1kg 유지되는 유지 비용보다 지방 1kg 유지되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이죠. 배고픔과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 근육이 많이 있다? 훨씬 더 배고프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비효율적인 몸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를 식욕으로 꼽고 있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른 사자는 눈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덮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가요? 아침에 밥을 먹었어도 점심시간이 된다면 또 밥을 먹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때에 맞춰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지는 생체의 리듬에 맞춰져 있어서 밥 먹는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데? 라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헬스 트레이너들은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때는 아주 약간만 먹어주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세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배가 부르면 어떤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만사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미루게 되죠.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는 굶주림과 싸워왔기에 당연하게도 배부름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은 과연 건강에 이로울까요? 동양의학의 원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황제 내경에는 위장의 60%는 채우고 40%는 남기라고 합니다. 또한 현대의학에서도 과식을 경계합니다. 과식을 하지 말고 소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과식을 해서 좋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것 말고는 과식의 장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니멀하게 소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살이 찌면 찔수록 몸은 둔해지고 모든 일에 능동적이게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물론 살이 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게으르진 않지만 확실하게 적정 체중일 때 훨씬 활동이 수월해진다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살이 찐 상태로도 부지런한 사람은 적정 체중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한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차게 된다면 위장에서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위장으로 향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서 뇌에 공급되어야 할 산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해지게 됩니다. 보통 그걸 식곤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적게 먹는다면 식곤증의 현상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좀 더 안정적인 생체 리듬을 만들어줘서 더 가벼운 몸으로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됩니다. 위장이 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위장 질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암 중에서 발병률 10%를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암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위장을 혹사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식을 했을 때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위장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인체의 한 부위에 과도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식을 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에서 영양분을 처리하고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즉, 영양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공복을 알리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가 들린다면 그 시간을 조금은 즐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소리는 내 안에 있는 장수 유전자가 깨어나고 있는 소리야. 속이 비어있다고 해서 내 몸속에 급하게 과도하게 음식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적당량 넣어준다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과식을 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미니멀한 생활은 일의 능률을 높이고 미니멀한 식사는 생체 리듬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영양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니멀한 식사를 통해서 영양 섭취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오늘은 칼로리가 적은 이야기, 양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먹는 데만 치중해서 필요한 영양 성분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음식으로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혹은 내 생활의 패턴에서 부족한 영양분들은 기타 영양제들로 보충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정도로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축적하는 유전자를 가진 현대인들은 굳이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요즘은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해서 미니멀하게 소식을 한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고 아프지 않아야 내가 번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야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개발 채널이자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 채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